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바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서 11월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인데요. 우린 미국을 제조업의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면서 디커플링은 관세를 크게 이렇게 제시하건 간에 중국과의 의존도를 완전히 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중국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멍청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멍청한 사람은 바이든 후보다라고 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력한 군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는데 내가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처참하게 당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이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글로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자국의 IT 기업들을 옥죄려고 하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서 데이터 안보의 자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 데이터, 특히나 이제 자체 구상을 내놓는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기사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는 물론 위챗도 포함될 수 있겠고 틱톡, 중국의 인기 앱을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데이터 안보 이런 부분을 좀 잘 끌어내기 위해서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이슈도 준비했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쉬고 있는 사이에 월가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폭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테슬라가 좀 위험하다. 지난주에 폭락을 보면서 조금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월가에서는 고평가된 종목들을 골라내고 솎아내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양상이었는데요. 팩트셋에서 조사한 37명의 월가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37명 가운데 8명만 매수하겠다. 테슬라를 매수하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11명은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것이 매수하겠다는 의견보다 매도하겠다는 월가의 어느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가격은 284달러 97센트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난 거래, 그러니까 지난주에 테슬라가 거래를 마감했을 때 447달러 37센트의 거래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36% 정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매수 등급보다 매도 등급을 더 많이 받은 주식이 33개 종목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러셀 1000 지수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매수 의견보다 매도 의견이 많은 종목이 63개, 테슬라를 포함해서 63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금 조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이런 종목들 가운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2%, 매도가 20%의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매도가 많은 의견이었고요. 비욘드 미트도 매수는 22%, 매도는 30%의 의견,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역시 매수는 20%, 매도 의견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도 의견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경고의 사인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월가의 그런 투자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네.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네.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자,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낮은 바 없는 항해를 우리 시장이 시작을 할 텐데 유럽은 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또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렇게 두려움 없는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강한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역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특히나 변동성 주의하세요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일 이슈나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종목 포트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 또한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주 후반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정도는 좀 시장이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과연 오늘 또 어떻게 개장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도 함께 하시죠. 오늘 김두호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네. 20일 정책 기대감에 오르는 흐름들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가 잡아줬습니다. 자,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는데 어떤 글로벌 주요 이슈를 들고 오늘 시작을 해봐야 될지 우선 시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었는데요. 그 휴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역시 유럽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의 그 거품 장세 같은 분위기에 글로벌 증시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흐름에서 조금 왜곡된 시선을 좀 받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장이 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충돌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그 가장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역시 지금 달러 약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그 추세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에 대한 자금 국내 미국 시장에 있는 차익 실현이 달러의 약세로 인한 그 지속성으로 인한 조금 자금의 유출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미국장의 하락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를 좀 봤었을 때 우리가 5월달에 있었던 5월 중순, 6월달에 접어들었을 때 이 흐름 안에서 좀 내려왔던 이 시기 때부터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방향성을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선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 자체는 달러는 쉽게 돌아서 다시 달러 강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변동성을 제외한 그 흐름 안에서 달러가 원래 약세대로 흘러가는 이 방향성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장에 있던 그 거품 기여했던 말 그대로 미국장은 왜 거품이냐라고 했을 때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지원으로 인한 상승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무섭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유럽 시장이나 우리 신흥국,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유출돼서 나오는
자본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 어떤 자금의 확보, 유동성이 조금 추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미국장은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아래꼬리를 출현을 했지만 어제 선물 시장에서 조금 그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슬라나 그 최근에 있었던 이 상승의 자본이 확인된 그런 측면에서 역시 차익 신화에 대한 그리고 공포 매물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빠르게 떨어지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쉬었다가 한 번쯤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상승치는 12,000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있지만 그 자리가 윗꼬리 장세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추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그 포인트는 역시 11,000포인트 아래쪽인 한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하락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에 테슬라에 있는 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좀 축소하면서 관망세가 좀 필요하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 조금 초점 시선을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역시 기술주 기반으로 갔던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로 좀 시장이 조금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쪽에서 언택트 쪽은 특히나 지금은 조정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자동차 쪽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히려 깊게 떨어졌을 때는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세 전환 시에 조금 들어가 보신다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을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노동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달러 약세는 국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이 조금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은 이제는 코로나를 떠나서 왜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개인의 유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이 개인의 유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쪽에 있는 자본들이 아직까지 이 증시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옮겨온 자본이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자금들을 계속 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질 때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달러 약세를 봤을 때 우리 원화도 아직까지는 조금 자리를 잡지는 못하지만 역시 원달러 환율을 봤었을 때 1180원, 1190원 아래쪽으로 계속 유지하는 이 흐름 자체가 역시 달러 약세에 국내는 회복되지 않는 흐름에서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측면은 1190원만 아래쪽에서 맴돌기만 해도 결국 미국 시장의 거품이 좀 빠지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로 갔었을 때 제조 쪽에서 수출의 비중은 국내가 수출 쪽에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부 가져갈 수 있고 국내에 최근에 있었던 어제 나온 뉴스긴 하지만 센트리온 쪽에서 있었던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역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더 추가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 가장 강한 거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수요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게 역시 미국하고 중국의 충돌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천천히 들어오겠지만 결국 외국인 수급도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미국장은 정부의 지원금, 3,000조에 가까운 지원금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을 했지만 국내 시장은 코로나 관련주 위에 거품 장세가 있는 종목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책적인 이슈로 갖는 종목들은 그 정책은 기조가 계속 이어질 측면이 크고요.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모든 게 4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가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만들고 한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 4차 산업의 발판을 내년에 올릴 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좀 볼 수 있는 거품 위에 미국장과 다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중소형 가치주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가치주의 가치 흐름보다 국내 가치주들이 훨씬 더 좋은 실적과 안정세를 보여주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가치주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구간에서도 완전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쪽에 외국인들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사지 않겠죠. 당연히 아래쪽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 드렸던 자동차 부품 쪽
어제 수소차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 정책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시장을 조금 계속 봐야 된다. 팹리스보다는 설계 쪽보다는 이제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쪽 역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가치적으로 충분히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가 역시 저평가, 조금 가격이 좀 아래쪽에 다운돼 있는 느낌이 있다. 적정 주가로 봤을 때 PER 20배 이상에 저는 한 40배 정도까지는 좀 더 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 수급이 그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와 줄 때 역시 하반기 쪽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지만 경기 민감주 쪽 역시 소비주나 이런 쪽도 결국 나중에 추후에 수급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측면, 말 그대로 가격적인 매력입니다. 국내 시장의 가격적인 매력으로 해서 소비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조금 살피면서 보신다라면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린 뉴딜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정책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도 많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테마는 순환매로 돌 수 있지만 그 테마의 결론은 결국 이 증시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 때는 테마 쪽보다는 중소형 가치라는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중소형 가치주 위쪽의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출렁임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조를 봤었을 때 당분간 있을 이슈로 봤을 때 다른 거 동시만기일보다는 저는 9월 15일 날 있을 연준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조금 더 강세를 주지, 그 자리가 우리 국내 시장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기 때문에 동시만기일 때 생기는 그 변동성으로 하락이 온다라면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조금 중소형 가치주를 담아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수로 봤었을 때 지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저는 코스피는 역시 이전에 있었던 2018년도 때 고점 자리를 충분히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 기회로 삼고요. 지금 올라가는 말에서는 가치주 위주의 조금 포트를 구성한다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되 비중 조절을 좀 한다라면은 이 시장에서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비중 조절로 인해서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2145포인트 얘기 드렸는데 그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천스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스닥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중소형 가치주 쪽에 지금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코스닥이 천스닥을 가기 위해서는 역시 제조업 쪽, 반도체라든지 IT 쪽의 흐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역시 수출에 좀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고 코스닥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출렁이는 폭에서 역시 똑같은 관점 760포인트까지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적인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면은 하락폭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끌고 간다라면은 일시적인 낙폭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국인 수급보다는 개인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유동성이 계속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 수급도 결국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그 수급을 같이 함께 올라타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으로 이 시장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평가된 그런 중소형 가치주,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 업체 주목하다라는 전략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도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굿모닝 2부 마무리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먼저 어제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끌어줬는데요. 그 주체는 역시 어제도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0.6% 정도,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했죠.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 5,483억 원 가까이 어제 개인들이 순매수하면 상승했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동반 이틀째 순매도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했는데 자, 그래도 개인들이 1,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도 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여전히 순매수하고 우리 시장을 버텨주고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그리고 증시 주변에 많은 자금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죠.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공모 청약으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자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의 또 후속판으로 여전히 많은 돈이 증시 주변에 떠돌고 있다는 걸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 예탁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4일에 63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자 예탁금이 현재 증시 주변에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결과 자료가 발표가 있었는데 자, 지난 9월 3일 47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16조 원 가까이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60조 원대로 올라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9월 4일에 다시 63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일단은 투자자 예탁금이 16조 원 늘어났다는 거 일단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CMA 계좌의 잔고입니다. CMA 계좌,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의 잔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3일에 45조 원 정도 잔고가 찍혔는데 하루 만에 9월 4일에 13조 원이 급증을 해서 58조 1천억 원까지 CMA 계좌의 잔고도 늘어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3일에서 4일 사이에 하루 만에 급격하게 투자자 예탁금이라든지 CMA 계좌의 잔고가 늘어났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청약 그 이후에 남은 돈들이 이 투자자 예탁금과 CMA 계좌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의 증거금 절반은 증시에 거의 남았고 잔류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는데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받지 못한 금액들은 일시에 9월 4일에 환불돼서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이 투자자들의 계좌로 송금이 됐는데요. 자, 청약 증거금,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증거금이 58조 5천억 원 모였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공모 금액으로 선정된 것은 3,84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3,840억 원만 공모 금액으로 선정이 됐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대략적으로 58조 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58조 원이 투자자들의 계좌로 다시 환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8조 원이 어디로 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자 예탁금의 16조 원, CMA 계좌의 13조 원, 이걸 합치면 한 2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58조 원의 절반 정도는 이 증시 주변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증시 주변에 남은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관사 중에 하나였던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의 주관사 중에 하나였던 삼성증권의 예를 좀 보면 삼성증권에서 청약 증거금으로 신청된 23조 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2%인 약 3조 원 정도만 일반 은행 계좌로 환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일반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이런 쪽의 자금으로 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0조 원은 주식 계좌나 이런 CMA 계좌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게임즈의 청약에서 청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돈은 다시 그대로 증시 주변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들, 아까 말씀드린 29조 원을 포함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주변에 남아있는 자금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 IPO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 IPO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청약을 위해서 자금을 대기시켜 놓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대체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IPO를 카카오게임즈 해봤더니 이게 뭐 내가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도 너무 적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봤자 많은 돈을 투입을 해봤자 한 주, 두 주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러면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종목을 찾아서 이제는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주식시장 주변에 많은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증시 주식 투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돈이 되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돈 되는 시장은 지금 주식 투자,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이런 심리가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의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동력이 실적 개선에 있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HSD 엔진인데요. 여러분 최근 또 많이 들으셨던 그 종목일 것 같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입니다. 점차적으로 얼음의 면적이 줄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80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그 흐름인데요. 2010년도 이 정도 내려오죠. 그리고 2020년도 이 정도 내려옵니다. 지속적으로 북극 얼음의 최소 넓이가 떨어지고 있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고 있는, 얼음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보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그런 길을 연결해주는 북극 항로,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죠. 그리고 공감대가 이쪽에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C레벨입니다. 해수면의 온도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초래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자연 재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산업 쪽에서 CO2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이 그 해운업, 그리고 이 항공업 이런 쪽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환경 규제를 위해서 환경 오염을 막는 그런 유발 물질을 막자라는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을 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곳에서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있을 것 같고 주요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쓰지 말자라고 얼라이언스, 이렇게 공동체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벙커CU입니다. 벙커CU 같은 경우에는요, 선박 연료 중에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원료 물질로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벙커CU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 2분기가 급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LSF 같은 경우에는 저황유입니다. 저황유조차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IMO도 그렇고 국제회사기구도 그렇고 주요 항구에서도 그렇고 이를 원료로 쓰는 배를 오지 말라라고 막는 흐름들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앞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은 더욱더 강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선박 연료는 도대체 뭐를 봐야 되냐? 지금 LNG, 그래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LNG 선박 건조량을 늘고 있다라는 다수의 그런 리포트들도 참고해 보시면 파생된 종목들도 알 수 있는데요.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8월 리포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차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듯이 LNG 선박 연료의 판매량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그런 만큼 수요가 당겨주고 있다라는 흐름이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가오고 있는 IMO 국제회사기구 2030 그리고 2050 다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선박 연료 같은 경우에는요. CO2 배출이 전혀 없는 암모니아 이게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선박 기술자들 그리고 학계 연구자들 이런 부분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박 엔진 기술 같은 경우는요. 22년부터 23년을 목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추진 엔진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진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잦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혜주가 HSD 엔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혜주, 환경운동의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했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입니다. 조선호들의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HSD 엔진의 영업 실적 올해 상반기 3.8%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고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이쪽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 이익 올해만 하더라도 299억 원 정도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7,000원 유지에 대한 근거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종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매수 유지에 대한 근거 지금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개선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만나보면요. 유통 채널 비중입니다. 백화점이 37%, 면세점이 16%. 그런데 중요한 게 면세점의 수요가 백화점의 수요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분영하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면서도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최근 패션의 트렌드를 잘 잡는 그런 브랜드의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메종 마르지엘 그리고 뭐 셀린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30에서 40% 매출이 증가하는 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수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백화점 채널로 수요가 넘어왔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갭이나 그리고 디자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영업 비용을 쓰지 않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거는 뭐 잘하고 안 나가는 거는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라이프 스타일 하나만 보면은 자주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주 같은 경우에는 로드샵을 운영하면서 사실 고정비 부담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흑자 기조가 유지돼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코스메틱 부분인데요.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쭉 취급하는 브랜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디비치 중요합니다. 자,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살펴보면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8월만 보더라도 4월, 5월에 비해 7월, 8월이 매출이 40% 이상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크게 뛰고 있는 흐름들이고 여기 밑에 있는 연작, 저도 연작을 써봤지만 괜찮더라고요. 이 연작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월입니다.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업 이익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시죠. 비디비치, 연작 등의 화장품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잘 되고 있는데 저평가돼 있다. 그것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은 바닥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는 그런 대신 이익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등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돼서 긍정적인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 유지이고요. 목표 주가가 23만 원 유지입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장착하면서 주가에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오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HSB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케인 드립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업 근무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장님, 어렸을 때 상상으로만 하던 재택근무가 이제는 정말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재택근무를 상상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던. 지금, 근데 이제 또 방송국의 특성상 예. 지금은 실현할 수가 없는 일이 되었는데, 왜냐면 방송은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다른 업종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재택근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근데 이 그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술이 뒷받침되면 불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고. 맞아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끊기고 뭐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들이 전송이 안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그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원들 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이런 언택트 국면에 맞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기술이 올라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그렇게 그 앵커님이 꿈꾸시던 그런 그 사회들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만약 진정된다고 해도 지금 나왔던 이런 서비스들이 뒷걸음쳐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정착이 돼서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관련주를 코로나19 때 잠깐 올라가는 테마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돼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뭐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뭐 재택근무, 원격 근무, 원격 이런 수업 같은 것들 이런 일상들은 더욱더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0.35%, 37% 오른 2,393.08포인트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0.47% 오른 883.02포인트
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굿모닝 2부에서 개장 후 흐름과 전략까지도 현명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우리는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웹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주가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예, 웹캐시는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B2C일 경우에는 네. 소비자랑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 있죠. 그쵸.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카카오 비즈나 이런 것들. 근데 B2B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과 ERP 시스템. 그러니까 ERP 그냥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지 모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직접 연결해서 기업의 업무랑 금융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담아놓은 걸 가지고 기업 담당자들은 어떤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데이터 작업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예, 그쵸. 지금 은행을 가도 굉장히 뭐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플랫폼 서비스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금융기관과 초대기업 용으로 나온 인하우스 뱅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견 대기업용의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가장 널리 알고 있는 격리나라. 이거는 중소 소기업용이에요. 인하우스뱅크, 브랜치, 격리나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부 전사적 자원관리, 뭐 금융기관과 연계된 이런 시스템들, 이런 이런 기술들을 녹여낸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격리나라는 이제 기업의 격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넓게 쓰고 있고 네. 지금 뭐 일반 소비자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맞아요. 이름이라 좀 이렇게 보시면 친숙해지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웹캡시라는 그 종목을 저는 이 그 코로나19 사태에 비대면 재택근무 먼택트 서비스 이 중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리나라를 보니까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익숙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서는 이미 널리 퍼져서 자리를 잡은 기업이다. 지금 이 시국에 딱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쨌든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지금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저게 아마 52주 표현이 된 걸 거예요. 예. 그 전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네, 제가 좀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네. 서진 시스템이나 SK 머티리얼즈랑 웹캐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을 뚫기를 앞두고 두들기고 있다가 약간 쉬고 있을 타이밍. 그때 공략을 했을 때 어떤 지금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지는지 두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000원인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 고점을 돌파하면 다음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를 서진 시스템 또 한 종목이 더 뭐였죠? SK 머티리얼즈. 예, SK 머티리얼즈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가 흐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하시면서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전 고점 돌파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종목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버무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과 무선 통신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또 5G 관련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코미팜이 오늘 아침에 공시를 냈는데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 이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자진 취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코미팜으로서는 약간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호가상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연중 최고치에서 다시 한번 점프해서 시작이 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제약 바이오주가 또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 여부인데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지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바뀔지 한번 자세하게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오늘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변에서는 좀 변동성도 있을 것이다. 불안한 네, 것도 있다. 뭐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네, 네. 조금은 긴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불확실성이 더더욱 좀 커지고 있는 그쵸. 장세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경제 진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코로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치료제가 나온 이후의 어떤 경제 환경들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을 네.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뭐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봉쇄 조치가 일부 다시 제재가 됐고 네. 경기 침체 구간인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 또한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만약에 코로나19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 상용화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많이 변하죠. 그 IBK 투자증권 리서치가 좀 재미있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은 치료제 개발 이후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확실히 경기 확장 국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안정화된다 그러면 통화 정책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러한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네. 셀트리온의 서정주 회장이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그 그러니까 이상 혈장 치료제죠. 그러니까 2상, 3상을 연말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서정진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된다 그러면 진짜 애국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국자 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로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4분기 이후에 내년 5월에 뭐 3상 끝난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나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책은 전략이 뭐냐면 바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였거든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미중 간의 갈등은 불거질 텐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의 갈등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꼭 보셔야 되겠죠. 미중 간의 무역의 갈등이 된다. 당연히 우리 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제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그전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앉아서 돈을 벌거든요. 사실 환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다? 원화 강세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들어가야지. 이런 패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 그럼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미중 간의 분쟁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고 쭉 보시면 18년도 한 초반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때 보시면 어떤 면요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 차트가 보이고요. 그럼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뭐가 보이시냐면 재밌는 보고서죠.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하향되는, 우하향되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항상 나무 하나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숲을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보이는 거죠. 이 차트가, 이 보고서가 그런 어떤 증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다. 한 가지 근데 제외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라면 현재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역시나 백신이겠죠. 백신 개방 전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감하고 말 그대로 같이 들어올 가능성은 이제 9월, 10월 이제 굉장히 심해질 텐데 꼭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나 경제 봉쇄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대선,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두 가지 변수는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9월부터 연말까지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평론가님은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분명히 회피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를 보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어떤 심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리서치를 많이 읽어보면은 공통된 예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네. 바로 그 위험 자산 회피 현장 안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어떤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한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좀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의 초반부터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 갈수록 오히려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한 기저효과죠, 이거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그런데 이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 또 심리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높아져. 와, 수직 상승하고 있어. 이러면은 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그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기저효과 덕분에 아무래도 물론 그 당시에 되면은 코로나19가 확산이 이제 멈추게 되고 치료제가 나왔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 시장에 더 투자할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오히려 기저효과로 인해서 심리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 반발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몇 가지를 네네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얘기 들어볼게요. 자, 이제 8시 55분, 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오를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네. 수급의 주체는 누굴까 싶은데도 오늘 어쨌든 2391선에서 상승 출발, 2400선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 뒷심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코스닥 시장이 어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연중 최고치에서 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85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동시호가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지? 예. 네, 아무래도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려는 그런 시도들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고 국내매도 한시적 금지가 어쨌든 이제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수급 유입의 한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중국의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IT 기업들을 꾸준하게 제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여야 간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잠재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시장의 강력한 유동성이 부양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경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기업 밸류 대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경제 지표 개선세는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8월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경제 지표 괜찮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이라든지 소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 이후에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미약한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어찌되었던 간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를 좀 받치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 개선세가 계속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버라이즌과 이 계약을 맺으면서 5G, 통신 장비 이쪽도 오늘 오름세 이게 또 낙수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우려감이 선 반영돼 있다라고 하면서 D램 이 현물 가격이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예. 이제 낙수 효과 기대보다는 그 두 종목을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영업을 잘 못했던 부분,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4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외형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게 D램 현물 가격인데 DXY 지수가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추세적인 가격 상승이냐? 그건 몰라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인데 그동안 큰 악재였던 것이 D램 가격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거의 다 바닥은 잡았다라는 확신 정도는 생기고 있어요. 추세적인 반등 아니어도 됩니다. 추가적인 하락만 없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종목 모아가는 전략 짜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시가 나왔던 코미팜이 오늘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이죠. 이탈리아 임상 신청 자진 취하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6% 넘게 하락하면서 14,000원에서 하락할 것으로 출발되고 수젠텍은 어제 이어서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뭐니 해도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 마감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출발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정확한 시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2,400선을 탈환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7포인트 이상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2,400선 지난 목요일 이후에 처음으로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역시 2년 3개월 만에 어제 최고치 찍은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면서 연중 최고치 어제 대비 7포인트 상승하면서 886선에서 시원한 상승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대목이고요. 자, 달러 환율은 1원 10전 떨어져서 출발이 되네요. 1187원 25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 증시가 0.4% 반등세 나타내줍니다. 23,187엔대에서 출발
출발하고 있고 N달러 환율은 106엔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2,400선 넘어섰고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입니다. 호가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네요. 네, 네. 뭐 큰 차이는 없어서 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미국 시장의 휴장이 굉장히 절묘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기술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이제 휴장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국내 증시는 유럽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 이후에 개장됐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증시의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업종별로 보면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반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대형주들이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계업종이 가장 강하네요. 2%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6%, 한국카본 4%, 조선주가 어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선주를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역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사의 이제 상선 수주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LNG선만으로는 추세적인 상승 보여주기 어렵고요. 전기전자 업종 1.6%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IT 관련주, IT 부품주, 장비주 다 좋은데 대형주 보시는 게 가장 쉽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증권사에서도 약간 엇갈린 리포트가 나옵니다. 하이닉스 바닥 찍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안 좋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쨌든 불투명해요. 이거는 오피니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팩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팩트는 기름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올 여건들은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장 대비 가장 못 올라온 종목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주도 1% 정도 강세권에서 움직입니다. 키움증권 1.7% 상승세, 역시 개인 투자자의 랠리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 특히 주식 예탁금이 지금 50조 원 정도 여전히 튼튼히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 하나만 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코미팜인데요. 이 코로나19 임상 취하 소식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그 다른 임상과 약간 겹치면서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취하를 좀 권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코미팜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취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는데 이게 코미팜의 바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종목은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주로 시장이 그렇게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고 오늘 개파락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미팜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현재는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도 보면요.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주 중에 2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81,000원 선,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세진중공업이 어제 상한가 이후에 19% 넘는 추가 상승세를 알리면서 52주 신고가 10,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화전자, 유나이티드제야, 이수페타시스 모두 신고가 종목이니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종목 중에는 정책 모멘텀이 서린 종목들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대거 기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유니슨 17% 넘는 급등세 시현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 솔리드, KMW도 각각 1에서 2%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 광통신 이런 부분도 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스24, 메디포럼 제약 이런 부분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 중에 가장 뚜렷한 상승 흐름을 가진 부분은 통신 장비, 태양광, 네트워크 광통신, 조선, LNG 보냉제 이쪽 섹터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쪽으로도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HSD 엔진이 2.54%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680원 선 상승하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주요 특징지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5G랑 IT 부품주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섹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이슈가 오늘
5G 장비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5G는 결국 4차 산업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5G 위에 인공지능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G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주의 가장 대장격 혹은 반드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섹터로 5G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절대 낮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5G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더라도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IT 부품주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IT 부품주, 그중에서도 바닥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슈를 또 보면 펄어비스가 이제 검은 사막 M 업데이트 오늘 대규모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까지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펄어비스의 이제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사막 M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환기되고 다른 게임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상장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과 더불어서 국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개인의 매수가 3거래, 코스닥 시장이 4거래 연속 또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글로벌 이슈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이제 개장 조금 지났습니다. 8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코스피에서는 593개 종목이 상승하고 194개 종목이 하락합니다. 코스닥은 778개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396개 종목은 하락하면서 오늘도 확실히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아까 저희가 기저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기저효과가 이제 우리 심리가 개선된다.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세요? 왜 그러냐면 네. 경기는 저점이거든요, 사실 지금. 네. 예, 사실 지금 계속 연구 보고서 나오고 정부도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 2분기 경제 성장률 계속 얘기하면서 저점인 거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경기 저점인데 주식은 완전 고점입니다. V자를 뭐 회복하고도 남았죠, 지금. 그래서 고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근데 이제는 또 보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 그렇죠. 뭐 떨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 네. 주가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은요, 실제 우리의 경제 회복이 이제는 저점을 찍고 갔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어떤 투자가 더 매력적일까라고 봤을 때 사실 통계를 보자면은 이제 회복 국면,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오르는 회복 국면일 때는 역시나 한국의 주식 투자가 가장 많은 그 수익률을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또한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확장 국면이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이 이제 오르게 되는 이런 확장 국면일 때도 역시나 한국의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좋은데 이제 회복이 되고 코로나19가 이제 회복이 되고 경제성 연율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다면 얼마나 오를까 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걱정스러운 부분,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두렵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지금 미국의 이제는 약달러 기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깨임없이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저희 쪽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저금리 가겠다, 계속적으로 돈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흥국 중심으로 더더욱 달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은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인기를 더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자 권혁중 평론가와 요즘 시장을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뭐 오늘도 뭐 지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4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900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개인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상승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까지 더 관심을 가질지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개장 상황 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는 종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입니다. 곽영훈 JK스탁 전문가가 주식공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린 뉴딜과 2차 전지 콜라보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양대 호재를 꼽아주셨고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가치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죠. 매수가 5,003만 원 이하, 그리고 매수가 6만 1,000원, 손절가 4만 3,2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현재 주가 흐름은요. 0.94%, 거의 1%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53,7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흐름 주시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김남코스파트너스 전문가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 경쟁사 대비 높은 해양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초대형 에탄올 운반선을 포함해서 수주 잔고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력 선종 LNG 운반선 최근 또 강조가 되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이 수주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수가 5,400원에서 5,600원,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1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할까요? 삼성중공업 1.82%, 시가 대비 상승폭은 낮추고 있습니다. 5,590원 선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김태성 전문가가 빅머니 2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고 최근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수주 환경 관련해서 추가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순이익은 뭐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흐름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실마리도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매수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800원 아니고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180원. 세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 옥석 가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지난주에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그거와 별개로 계속 이어져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의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아직은 뭐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도 좋게 나오고 있고 네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영향이 있지만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아직은 풍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금지도 분명히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믿고 강하게 주식시장에 좀 뛰어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또 외국인이 이제 엄청나게 매도를 했을 때 개인이 물량을 받으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딱 개선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매도가 많이 줄어든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로 인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강하게 촉발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거냐? 지금 추세만 보면 일단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결국은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추세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건 더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건 더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미리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에 몸을 맡기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지만 말자.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평선을 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것과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급등을 하는 것. 그 경우에는 이제 따라주는 매매인지 상승하는 말에 올라타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에요. 근데 수직 상승을 하는 기둥처럼 뿜어내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은 급등주에 대한 올라타기, 손절가 잘못 잡으시면 바로 물리고 이런 상승장에서 혼자만 소외되시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승 추세 잘 유지하면 계속 보유하시고 상승 종목에 올라타는 종목 전략 다 좋은데 네. 급등주만 안 따라잡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급등주를 좀 조심하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권혁준 평론가님과도 이야기 나눴지만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조건들이 충분히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도 억눌렸던 게 더 올라갈 여력도 있을 것이고 소비도 그럴 것이고 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그럴 것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억압 수요에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억압 수요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 현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19겠죠. 이런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사실 수요가 억눌려 있다가 이제 그것이 해소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억압 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데서는 억압 소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억압 수요에 대한 이제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어디서 일어날까? 물론 지금도 현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가전 부분이다. 특히 이제 TV 중심으로 하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호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는 LG전자, 삼성전자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이제 평가사들이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덩달아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패널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이 이제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만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사실 C 가전 부분과 IM,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반대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억압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못 일어나는 부분, 바로 백화점 섹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백화점 섹터는 신세계 아니면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현상은 좋은 분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본다면은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 떨어졌어요. 하나 오른 게 있습니다. 명품 부분 올랐거든요. 네. 명품 부분이 무려 32%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백화점 매출은 떨어지는데 명품 매출은 올랐단 말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명품 부분은 폭발적 수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억압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런 명품 쪽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근데
제가 좀 더 빨리 얘기할 걸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 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침 개장하기 전에 얘기할 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명품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정말 그 팩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방송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께서 이렇게 억압 소비, 억압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오현진 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억압 소비의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알려주시긴 했지만 오현진 팀장님은 또 어느 쪽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뭐 억압 수요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역시 유통주를 보시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물론 이제 유통주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2.5단계가 또 일주일 연장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완전히 해소되려면 결국은 내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주가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수와 지금 괴리가 많은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또 유통주를 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환경쯤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 주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닥권을 찍고 좀 돌파를 시도하려 했는데 그런 모습들 나타나요. 이게 이제 우상향으로 본격적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13만 원대가 이제 주요 매물대였는데 그 가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낸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추석 연휴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건데 물론 일회성 매출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호재에도 지금 유통주는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으니까. 악재가 너무 많았으니까 작은 호재에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건강식품에 대한 그 선물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건강식품이 다른 선물보다는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게나마 유통주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급증하는 모습인데 최근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그 모바일에 특화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부분에서 소비가 위축돼도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에서 또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증가가 오프라인 부분의 부진을 조금 이제 커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식료품 매출이 또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놓고 이제 쌓아놓고 이제 소비를 하고 또 소진되면 한 번에 많이 사놓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 아직까지 뭐 식료품 사재기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을 때 식료품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공식이 앞서 미국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발판 정도는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주를 사시면 단기간의 재미를 볼 수 있냐? 제가 볼 땐 단기간의 재미는 없어요. 단기간의 재미 보시려면 IT 소형주 아니면 제약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내가 한번 묻어두고 내년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저점에 있는 유통주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마트가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13만 원대 이런 그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요 매물대가 돌파되는 시기가 오면요. 기술적으로도 한 16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쇼핑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다 포괄되는데 이제 유통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이마트다라고 보기 때문에 13만 원대를 이제 완전히 돌파해내는 시기가 온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오현진 팀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뭐 이마트가 보합권이지만 어제 사실 좀 많이 올라오면서 네네. 이마트가 어느새 이 정도까지 왔나라는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두 분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억압 수요에 대한 투자는 뭐 짧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선된다라는 가정하에 길게 보고 긴 롱텀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억압수의 핵심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동아화성인데요. 자동차와 가전용 고무 부품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소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등 그린 뉴딜 아이템에 대한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1% 이상 빠지면서 9,0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셀리드인데요. 첨생법 수혜 그리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서용환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대한광통신인데요. 삼성전자의 5G 버라이즌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극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면서 현재 구간 16%까지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방산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고요. 단기 눌림목 이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구간 3% 이상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효성인데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현재 구간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아까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 뭐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개선되고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도 이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정책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롱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 장중 2,400선 돌파,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 돌파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감 있는 종목들 포트 재편에 따라서 투자 유의사항 잘 참고해서 종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하실 수 있을지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 종가 지수도 궁금한 상황이죠. 네, 개별 이슈 정말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장에선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